안녕하세요. 신구약 정관사 19번째 시간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요한 힐카누스 때에 이르러 나라로서 가장 완전한 독립과 가장 큰 번영, 그리고 가장 빛나는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셀류커스 왕조가 그만큼 약화되었고 더 이상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간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한 힐카누스도 절대 약자로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버겁고 그래서 숨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셀류커스 왕조는 내분에 시달렸고 로마 제국, 신흥 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으며 그러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그는 마카비 형제들 중 막내인 시몬의 아들인데 이상의 환경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장장 30년 동안이나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과 통치도 큰아버지 요나단, 자기의 아버지 시몬처럼 모순을 내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하스딤이 가장 많이 분열하고 분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중간사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에스네파와 쿰란 공동체 등이 모두 이때 나타나거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왕조의 영광과 모순, 도무지 얼만큼 빛나는 영광이 있었는지, 그러나 속으로 어떤 내면적인 모순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승자 요한 힐카누스, BC 135년, 기원전 135년 사위 톨레미가 안티오코스 8세 시데테스와 공모하여 장인 시몬을 시해하며 일가족을 살해합니다.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이때 멸문지화를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 힐카누스만이, 작은 아들 요한 힐카누스만이 극적으로 도주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겠죠. 기원전 134년, 그러니까 이듬해요. 요한 힐카누스, 잔 힐카누스는 원수이자 라이벌인 톨레미를 이기고 부왕 시몬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도 이제 어떤 그 게릴라 전법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134년에 왕이 돼서 104년까지. 그러니까 장장 30년 동안이나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세는 어지러웠습니다. 셀리커스 왕 안티오코스 8세 세데테스는 이 사람도 막강한 군주예요. 셀리커스, 시리아에 조만간 유대 땅으로 쳐들어올 태세였습니다. 힐카누스는 결코 셀리커스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 뒤로 그러니까 엎드려서 포복하듯이 기어다니며 피신합니다. 타협과 새로운 기회. 로마는 안티오코스 8세 시데테스에게 동맹국인 유대를 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놓은 뒤였어요. 이게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에게 경고를 받은 안티오코스 8세 시데테스와 약자 요한 힐카누스는 결국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셀류커스의 안티오코스 8세 시데테스는 힐카누스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스몬 왕조가 독립국가의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크라는 유대인들의 손에 맡긴다. 이 아크라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게 셀루커스 왕조의 군대가 와서 주둔하는 이 주둔지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루살렘을 더 이상 헬레니즘의 개혁파들이 존재하지 않고 이 셀류커스 왕조의 어용 이 지도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은 힐카누스와 하스몬 왕조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손에 넣고 지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요한 힐카누스는 부왕 시몬이 정복한 땅 요빠와 게제를 반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셀루커스에게 크게 조공을 바칩니다. 자,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의 독립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예루살렘에서 헬레니즘 개혁파들 헬레니즘 주의자들을 다 쫓아내고 하스림과 하스몬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의 권력의 근거지로 삼는다는 점이죠. 뜻밖의 기회, 하스몬 왕조의 번영. 그런데 이거 그렇게 그 타협한 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원전 130년 그러니까 힐카누스가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입니다. 안티오코스 시레테스는 로마의 경고를 위반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바로 파르티안과의 전쟁이었는데 힐카누스도 거기에 참전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자,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원전 129년 그러니까 이듬해죠. 안티오코스 시레테스는 이 싸움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유대인들의 땅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셀루커스의 지긋지긋한 간섭과 억압은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셀루커스는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영영 상실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셀루커스 왕조 그러니까 안디옥의 어떤 권력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셀루커스 왕조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 특히 예루살렘을 간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셀루커스 왕조는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죠. 자, 이후로 하스몬 왕조는 평화와 번영의 기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그 힐카누스가 왕이 되고 된 것이 134년. 그런데 4년, 5년 되어서 자, 이런 일들이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 5년 동안은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왕위와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는데 이후로는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평화와 번영의 기간을 누리게 되었는데 시리아의 간섭은 사라졌습니다. 힐카누스의 왕권은 강화되었으며 재임 기간도 3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처음 5년, 그 다음에 25년. 자, 아들들의 기간까지 합하면 반세기가 넘습니다. 정복군주 요한 힐카누스. 그런데 힐카누스는 베시안이라고 부르는 스키토폴리스를 점령합니다. 당대 스키토폴리스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북서부 트랜스 요르단을 6개월이나 포위한 후에 왕의 도로에 있는 중요한 도시 메데바를 점령하여 나바테인들의 상업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해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기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킹스 하이웨이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쭉 따라서 내려왔죠. 자, 요게 뭐냐면 왕의 도로예요. 이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 어떤 무역상들이 여기를 오가면서 지금 뭐 쿠웨이트나 아니면 그 셀루커스 왕조에 쓰여 있는 안디옥이나 여기서부터 이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 내려가면 이집트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무역로고 대상로예요. 그런데 여기 메데바를 침공하여 점령하고 나바테아인들의 상업활동을 여기서 완벽하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근방 어디에 있잖아요. 좀 위쪽에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을 사실상 초토화한 거예요. 무역로를 끊으면은 나바테아 왕국은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되죠. 자, 남부의 이두메아를 점령합니다. 이때 힐카누스는 주민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여 자 이두메아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사해바다고 예루살렘이 여기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주변이 주디아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남쪽이 바로 이두메아 땅입니다. 남부의 이두메아를 점령하는데 힐카누스는 바로 이두메아에 가서는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이런 어떤 그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리아 정복의 민낯.
시리아를 정복할 때 어떤 모습을 범했는가? 기원전 128년 세겜을 공격하여 그리심산에 성전을 파괴합니다. 마침내 시리아까지 정복하고 파괴하였죠. 참 잘 생각해봐요. 여기 시리아가 어디입니까? 셀류커스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 성전, 그 다음에 세겜, 이것은 셀류커스의 땅이에요. 근데 셀류커스를 쳐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는 셀루커스와 톨레미의 지원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붉은 여인이라고 하는 히랍식 별명을 지닌 이집트의 대비 클레오파트라 3세의 원조를 받아냅니다. 이거는 세례 할례를 강요할 때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강제력을 동원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하스몬 왕조의 큰 모순을 노출하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자,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두메를 정복하여 할례를 강요한 것, 이때도 제국주의였거든요. 사마리아를 정복하며 외세의 힘을 빌린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스몬 왕조가 헬레니즘 노선을 따르거나 헬레니즘 세력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세력을 격퇴하고 자기들의 땅을 어떤 그 고토를 회복하는데 그때 헬레니즘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마카비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그 후신인 그 하스몬 왕조가 본래 일어났던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 개혁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헬레니즘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단을 치우고 그 자리에 뭘 둬요? 지우스 올림피우스를 상징하는 거룩한 바위를 반입하잖아요. 그리고 돼지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서 아주 그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마카비 독립운동하고 그 결과로서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이뤄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헬레니즘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모순이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반목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말미암았고 그래서 이 서마리탄 스키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아주 깊고 깊은 불신과 반목이 이때로부터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마리아와 세겜을 정복한 이 루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갔다가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마리아와 그리심산, 세겜 이런 데를 다 그 차지하는 것이죠. 그 위쪽은 물론 갈릴리인데 여기는 갈릴리고 갈릴리 그다음에 유대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죠. 절정의 하스몬 왕조. 어찌하였든 힐카누스는 이렇게 부왕의 정복전쟁을 이어나갔고 부왕 시몬의 정복전쟁을 이어나갔고 영토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힐카누스의 자손들까지 체계적으로 정복한 결과 해안 지역과 그리스 도시들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점유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때의 하스몬 왕조는 완전한 독립국가로 존재했으며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치의 절정, 신학의 수렁. 하스몬 왕조는 이렇게 요한 힐카누스 때 절정을 맞이합니다. 힐카누스의 하스몬 왕조는 지중해 건너 로마 제국의 및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도 좋은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화폐도 자신의 이름으로 주조합니다. 그러나 큰아버지 요르단, 부왕 시몬처럼 요한 힐카누스의 존재도 모순을 지니게 마련입니다. 왜?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겸직을 하는데 본인은 정작 마카비 가문은 사독 계열이 아니잖아요. 이때 바리새파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바리새파와는 등지게 돼요. 그 대신 어떤 늘 권력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두개파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스모노 왕조 자체의 모순과 결함으로 인하여 하시딤은 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예, 에세네파 사람들이 볼 때에 시몬이나 여기 요한 힐카누스 또는 그 앞에 요르단은 쿰난 공동체의 이 의의 교사를 핍박하는 아주 벨리알과 같은 존재, 사탄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